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2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을해월 신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튀기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성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해야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민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패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려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세라고 하는 것도 목화 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 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병병조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치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치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엄동설한인 해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들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 여러 가지 장신구, 집안에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고려 청자 같은 거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은 완철금, 강철과 같아서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고 하지만 신금은 자칫 불로 잘못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반지가 다 상하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 해주는 것, 세진 세척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사시사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상관을 얻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월령 보니까 해월이죠. 해월은 겨울이면서 그 본기가 뭐가 됩니까? 지장간 말씀드렸죠. 지장간에 바로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별달리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령 자체에서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용신을 내가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월은 수가 왕한 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고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합니다. 일간이 약한데 수가 왕하게 되면 일간의 왕한 수가 일간의 기운을 갖다가 너무 많이 뺏어가게 되니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월에 신금이 태어나갔던 해월에 경금이 태어날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약한 일간을 갖다가 일단은 튼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줄 수도 있는데, 유독 다른 오행하고 달리 인 경금 신금은 일간 약할 때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토를 보게 되면 아무리 나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럽힌다, 오금시켜주는 더럽히게 되고, 많으면 심하면 토가 많아지면 뭘 한다? 매금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는 아니지만 토보다는 같은 금이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경금, 신금이 약할 때는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를 얻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해월은 겨울이잖아요. 아무리 임수를 월령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물도 얼고요, 금도 얼게 되죠. 이걸 유식한 말로 금한수냉이라고 이렇게 보죠. 금은 차갑고 물도 얼게 되는 그러한 구조. 금도 차가우면 용도가 없는 것이고요, 물도 얼게 되면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령 자체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화를 얻었느냐, 화를 얻지 못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해월의 신금이 임수를 얻었는데 화가 없다 그러면 다 얼어붙어 버리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뭐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 병화가 지지로 인사오등의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뭐 금상첨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만약에 이제 임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화의 뿌리가 튼튼할수록 좋을 것이다. 단 뭐는 투출되면 안 된다. 뭐다? 개수는 투출되면 안 된다.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는 뭐다? 화를 곤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기운을 더 하강시킬 것이고요. 근데 이 개수가 또 뭐든 못한다? 그죠?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일은 또 못한다. 바보 같은 개수죠. 물론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만약에 이걸 글자를 바꿔볼까요? 사로 한번 바꿔봐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다? 얘는 도세주옥은 못한다 하더라도 조후하는 용신, 희신으로 쓸 수가 있죠. 임수면 더욱 좋겠지만, 근데 글자가 사가 아니라 여기가 해가 되기 때문에 개수는 해자 추가에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좋게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얘는 기운을 하강시키고 병화를 갖다 곤하게 만드는 아주 기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글자가 될 것이다. 임수는
그러면 기운을 하강시키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수도 기운을 하강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아주 이 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 임수가 특출한 만큼 당연히 화도 같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의 신금 당연히 일간 신금의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울로 대운의 흐름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일간인 나를 표현하는 일간,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월령.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운의 흐름을 판별할 때도 용신은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갖죠. 즉 용신에 부합되는 운으로 갔을 때 그 대운의 흐름은 좋은 것이고, 만약에 용신과 부합하지 않는 운으로 간다 그러면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용신하고 또 대운이 또 달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용신과 부합하는 운의 흐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해수 또한 이거는 양수가 되겠죠. 대 양의 관계. 그래서 해수 같은 경우는 본신은 음이지만 쓰는 곳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음, 용, 양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해수라고 하는 것 지장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토 초기가 들어가 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준기가 있고, 본기가 중요하죠. 임수라고 하는 본기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본신은 어떤 수? 음에 해당이 되는 수이지만, 이 임수라고 하는 본기가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수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 음금이 양수를 받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보게 되면 금생수 하게 되죠. 일간인 신금인 내가 월지에 있는 해수를 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죠. 아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생자는 내가 발산하는 것이니 여자한테는 자식과 같은 것이고, 나의 창작물 같은 것이고, 나의 언행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 또는 상관이 있고, 일간이 그 식신 상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획 창작 같은 걸 잘할 수 있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 특히나 이 상관 같은 경우는 여명은 상관격들을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오히려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을 잘 쓰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러한 큰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또 식신 또는 상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상관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은 수왕절이 되겠고, 수왕절, 그 다음에 수가 임관지가 돼서 왕하죠. 그래서 반면에 금은 해월의 병지가 되니까 약합니다. 그래서 신금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인데, 어떤 상관격? 진상관 격이라고 하죠. 진짜가 붙으면 어떻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근데 일간이 금이고 상관이 수니까 토가 아니죠. 금수 진상관 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가 붙어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니까 설기
대과도는 설기과다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해월은 엄동설한이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그만 순냉해서 금도 차갑고 물은 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중에 있는 지장은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지 않고 간목만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음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에 상관이 목을 세우니까 상관 생재의 틀은 가지고 있지만 일간신금이 약하지 않으면 상관생재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설기태과의 제다신약을 합쳐 놓은 것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이다. 신월의 해수는 해월의 신금은 그래서 반드시 일간이 뿌리를 얻어서 일간이 튼튼해질 것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보시면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갑진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상관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는 한은 이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의 상관생재가 아니라 제다신약 또는 설기과다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간에도 이렇게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재성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데, 더 큰 문제 일지에서 묘목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묘목은 해를 보게 되면 해묘한 목이 되죠. 이거 완전히 설기태과 또 태과지만 이거는 완전히 제다신약한 구조가 되어야 돼. 일간이 너무 약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한습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토가 있죠. 진토는 정인이 될 것이고요. 정인이 되는데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토가 얼기 때문에 저 토가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뭘 얻어야 되냐? 화로서 신금을 도와준 게 아니라 화로서 조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로서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토금 금수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인 토가 있는 것보다는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일간 금을 돕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엄동설한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가 한 점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것은 한기가 더욱 극심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추워지게 되고요. 금한순에 가게 되고 땅도 얼고 나무도 얼게 되어 있습니다. 잠요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더 추워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일간 신금 자체가 약한 중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금 입장에서 저거는 정인이기 때문에 좋은 정인 천간에 투출했네, 이게 아니라 저 무토는 건토라고 하죠. 건토, 마른 땅입니다.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하고요. 저 무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으로서 인성을 제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크죠. 추운데 조우도 안 되죠. 일간이 약한데 무토 투출돼서 오히려 신금을 매금하려고 하죠. 오히려 많은 재성이 오히려 토를 제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 매우 아이러니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무자시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토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십중팔구 토다 매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축토,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등이 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은 엄동설한에 화가 없으면 땅도 얼고 토도 얼고 물도 얼고 금도 얼죠. 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죠. 이거는 화운 가서 해동이 되어야지만 축토가 신금을 생할 수 있다. 기토, 축토가 신금을 생할 수 있다. 진토도 마찬가지 해동이 되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은 토죠. 진토도 습토, 축토도 습토인데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 신금은 여기 통근 가능하지만 여기는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경인지 같은 경우에는 해묘한 목이 된다 했죠. 임목까지 있으니 재성이 더 왕해지게 되고 제다신약한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경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 제하려고 하는데 일간도 약하고 겁재인 금도 약하죠. 그래 물론 경금이 있어서 도움을 약해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죠. 마음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 형제 자매도 나만큼 힘들어요. 근데 힘든 사람끼리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 위로해주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 심정의 위로라도 해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경금이 신금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이 사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신묘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마찬가지로 해월에 이거는 임수가 투출되죠. 아까 이거 임수 투출되지 않으면 제가 정제격이라고 했죠. 근데 을목까지 투출돼 있으면 뭐 정제격에 이건 제다신약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임수 투출되어 있으면 이제 간목으로 격을 잡지 않습니다. 예로 격을 잡죠. 상관격에 능력만 있으면 상관생제가 되는데 이건 신금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관생제로 보지 않고요. 설기태과한 그런 구조 진토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이 진토 두 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약하다. 금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약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해 신금이 통근할 수 있죠. 장생조이기 때문에 사정병으로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해월에 개수 도출하면 이 개수는 신금 도세할 수 있는 공력이 없죠. 한기를 좀 더 가중시키게 되고 또 개수가 투출됨으로 인해서 사중병화를 억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수가 해자 추가로 개수가 투출된다. 저거는 기신일 가능성 거의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5에 오중 정화로서 좋아한다라고는 하지만 해묘한목에 천간에 간목, 두기, 을목 이거 제다시냐 당연히 운은 금운이 가장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금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인시가 아니라 병신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신시가 되게 되면은 시지의 신금의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후도 미약하나마 가능할 거고 뭐 신중인수, 해중인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도 도세주옥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나밖에 제가 선택할 여지는 병신시 정도. 물론 병신이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게 무서워서 병신시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생시들은 그렇게 썩 좋게 고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병신시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는 으뜸인 그런 생시가 바로 병신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조우하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유시 같은 경우는 또 묘유충에다가 정화 투출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